안녕하세요. 작은 출판사의 책을 소개하는 편지다방입니다. 오늘 백당 에이드와 함께 읽을 책은 소은 작가님의 소설 여름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안 해주나 하고 내가 쳐다봤는데 뒤늦게 하시네요. 고민했어요. 네. 네. 아까 백당에이드라고 하셨는데 궁금합니다. 소설 속의 백당 나무가 이 주인공이 살았던 고향 소동의 주요한 배경으로 나와가지고 찾아보니까 흰 꽃이 피는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을 넣은 에이드가 있으면 예쁘겠다 해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내봤습니다. 네네네. 소동에 팔 거예요. 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지원해봤고요. 네. 지난주에는 소은 작가님 에세이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체리님이 저는 오늘 소설을 읽게 되었고요. 사실 표지만 봤을 때는 이 뭐랄까 유화 느낌? 아니면 오일 파스텔? 오일 파스텔 느낌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꽃밭이 그려져 있어요. 아 이게 혹시 백당나무인가? 이 흰색 느낌이? 예쁘다. 여기가 그럼 소동인가 보다. 이 배경이. 이걸 작가님이 그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예쁜 그림이 표지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에세이일 줄 알았는데 소설이었고요. 사실 저는 체리님과 반대로 에세이 쓰기를 좋아하고 좀 더 에세이 읽는 걸 좋아해서 소설을 읽으면 부담이 좀 있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소화해야 되는지. 왜냐면 그냥 엄청 예쁜 미술품을 본 느낌이에요. 뭘 내가 어떤 걸 느끼거나 감상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그것 자체가 낯설고 그래서 네, 좀 낯선 장르였는데도요. 중간중간에 사진도 들어가고 문장이 좋은 문장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좀 훔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마다 이렇게 북마크를 해놨는데 많이 붙이셨네요. 네, 또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책방에 오시면 저희가 북마크에서 책을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제가 또 편지를 좋아하는데 이 마지막에 편지가 이렇게 마치 손글씨로 쓴 것처럼 들어가 있어가지고 편지가 주요한 이 인물들 간의 매개체예요. 그래서 또 이런 재미로 읽었습니다. 주인공은 은희인데요. 은희가 어느 날 어머니를 잃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잃은 다음에 이제 고향에 찾아와서 아주 오랫동안 보지 않고 지냈던 친구를 다시 만나기도 하고 뭐 할머니와 어머니를 보내는 그 과정을 함께 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간 소설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쓰여서 좀 괴롭게 읽은 것 같습니다. 너무 생생했구나. 네, 이 작가님이 혹시 비슷한 일을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거의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모르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문장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을 봤거나. 네. 특히 아버지 동렬이라는 인물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 이 동렬이라는 인물은 은희나 아니면 은희의 어머니인 영선 몰래 이들의 명의로 돈을 빌린다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사고를 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묘사가 와 이걸 겪어보지 않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싶을 정도로 잘 쓰여 있어서 네, 너무 이런 부분들이 괴로웠어요. 이런 아버지, 철없는 아버지, 철없다고 해야 될지 뭐 아무튼 사고치는 아버지와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어머니와 딸 이 모녀와 자기 딸이 핍박받는데도 참는 할머니까지 너무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학습이 되어 있는 고통인데 이게 또 잘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가 막 생각이 나면서 근데 이 그 에세이에도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자세하게 설명이 되진 않거든요. 다른 책에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거의 증오하는 듯한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음. 저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지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또 소설에서 그런 것들이 쓰여져 있다고 하니까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작가를 깊이 파면은 재밌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의 이 네. 그냥 이제 평면 책 한 권이 그냥 한 평면이라고 하면 여러 권 보면서 이 사람의 이제 입체적인 면모가 다 완성이 되는 느낌이라.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막 이런 경험이 혹시 이런 식으로 소설에나 뭐 다른 표현으로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찾아가는 재미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명 작가를 쭉 파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은희한테는 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은희를 좀 붙잡아주는 역할을 단단하게 해서 너무 다행이었고요. 네네네. 근데 산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자연물 같았어요, 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 친구가 질문을 잘 안 하고 네. 탓도 잘 안 하고 네. 늘 한결같고 네. 늘 기다리고 네. 늘 은희를 보듬어줘요. 너무 자연 같은데요? 산이랑 은희랑 대화하는 부분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자전거 페달을 밟고 어딜 같이 갔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또 불구하고 너무 자연물 같은 거예요. 왜냐면 산이의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그런 내 생각에서는 산이가 이쯤 되면 한번 터져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나와서 와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나? 한 명 이렇게 받아주고. 네. 그래서 산이한테 은희는 어떤 존재일까? 둘은 왜 이렇게 견고하게 관계가 잘 짜여졌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받아줄 자세가 되어 있고 이게 어떤 관계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부모 자식도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물까지 간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제가 그 힘들 때 좀 삼양 바다를 가는 걸 좋아했는데 바다는 항상 거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산이라는 사람은 이 소동이라는 고향에 늘 있어요. 그래서 은희가 여기로 돌아오기만 하면 늘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은희가 떠나는 거였고 이전에도 떠났고 소동을. 그래서 혹시 작가님께 여쭤볼 수 있으면 이 산이라는 캐릭터를 만드실 때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고 만드셨는지 이런 관계가 있으신지 그리고 작가님한테 이렇게 네. 뭐 본인이 꼭 쏟아붓는 역할이 아니더라도 네. 늘 받아주는 네. 당연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여쭤보고 싶었고요. 지연님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채리님? 저는 엄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엄마랑 되게 얘기 많이 하고 매일 전화하고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하거든요. 자주 집에 가기도 하고 어머니께서도 제주도 오시고 그래서 그냥 다 털어놓으면은 다 들어주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엄청. 근데 이렇게 탓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이때는 너가 이렇게 했었어야지 뭐 이런. 뭐라 하시긴 하죠. 그 어머니 연령대에서 할 수 있는 생각들이나 그런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아니다는 건 얘기하시긴 하는데 저도 고집이 있다 보니까 아닌데 되게 좋네요. 둘이 되게 티키타카가 돼요. 좋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산이가 은희한테 딱 한 번 너는 아직도 솔직하지 못하구나 라는 말을 해요. 저는 이게 산이의 최대치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설을 읽으면서. 네. 은희가 죽을까봐 산이가 막 찾아다니고 막 이래요. 은희가 너무 우울해하고 고향을 떠나고 나서 계속 고향에 있는 산이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늘 없는 주소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뭐 거리를 주소로 해서 보내거나 그러니까 이 편지에 있는 우울한 내용들을 읽고 산이가 걱정돼서 가면 그 공간은 없는 공간인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좀 대박이지 않아요?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산이가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걸 좀 넘어선 느낌? 난 좀 종교적인 사랑의 느낌도 좀 받았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은희가 마지막에 이 소동을 떠나려고 하다가 깨달아요.
산이 옆에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한테 다시 돌아가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겁났어요. 왜냐면 산이의 일평생 목표가 은희를 찾아다니는 거, 은희가 무사한 거 였는데 은희가 옆에 있을 때 산이는 괜찮을까? 아, 또 다른 국면이 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불안함을 사랑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네.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말을 정확히 못하는데 그냥 짝사랑하는 나를 좋아했던 내가 그 사람을 뭐 지탱하고 있다거나 네. 아니면 그 사람을 버텨주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희생하는, 헌신하는 식의 사랑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과연 그 대상이 옆에 있을 때도 괜찮을까? 안정적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혼자 또 끝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은희가 저는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궁금하다.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네, 이 소설 속에 그런 관계들이 좀 부러웠고요. 이 소동이라는 동네도 굉장히 작고 예쁜 동네예요. 그래서 은희가 여기를 벗어나고 싶었던 것도 너무 이해하고 저는 여주 애라서 저도 그 시골에 대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욕망이 늘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 보면 지금 계속 고향을 지키면서 사는 친구들도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 그리고 떠나는 사람, 또는 떠나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필연적으로 고향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받아주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약간 기질적으로 받아주는 역할이 되지 않나. 고향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늘 이렇게 연어처럼 네. 떠나간 사람이 돌아올 때 왔구나. 여주에 사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친구들아 받아줘. 나의 산이 되어줘. 고향에 가면은 받아주겠지만 네.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가서 같이 도자기 만들어요. 근데 가면은 뭐라도 또 할 게 있긴 할 텐데. 네. 아니 근데 저도 여주 하면은 수정목서밖에 생각 안 나긴 하는데 거기 그거 말고 가본 데가 없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친한 언니한테 여주 가자고 하니까 바로 흔쾌히 하면서 가게를 엄청 리스트를 보내주는데. 여주를요? 네.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연님이 시골이라고 했는데 시골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시내라는 데는 여주 애들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술 먹으러 그 터미널 뒤에 네. 딱 거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 말고 이제 차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반경도 또 넓죠. 여주랑 땅은 넓어서 네네네. 별것들이 많은데 애들이 이제 모였을 때 가게를 차리는 데나 아니면 술을 먹으러 가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조그맣고 작고 그래서 무조건 만난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익명성이 없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게 제가 시골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뭔가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영향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 서울은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네네네. 제가 뭘 하든지 사실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만 아니면은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길 도시라고 하는 거고 여주는 굉장히 많은 말들 들을 수 있고 제가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도 가족한테 금방 알려드릴 수 있고 주위에 아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것이 시골이다. 네. 또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소동이라는 동네는 되게 아름답게 그려졌던 걸로. 네. 여주도 아름다워요. 여주도 아름다워요. 놀러오세요. 금마을.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할머니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 마음이 쓰인 게 할머니였어요. 네. 왜냐면 은희는 어머니를 잃었지만 할머니는 딸을 잃었잖아요. 네. 저는 그건 두 개는 층위가 다른 슬픔이라고 생각을 해서 은희의 시점에서 쓰였지만 제가 계속 신경이 가는 건 종순이라는 할머니여가지고 편지를 저는 종순 씨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인물에게? 네. 오, 좋다. 자연스럽게 또 종순 씨한테 쓴 편지를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지연이에요. 저는 지금 섬의 한 책방에서 이 편지를 적고 있어요. 여기는 2025년 2월이고 오늘 날씨는 봄처럼 따뜻해요.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오나 봐요. 늘 그랬듯이. 소은 작가님께 이야기 들었어요.
아주머니가 긴 낮잠에 드셨다고요. 저에게도 봄의 삶을 멈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세상에 남은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쓰여요. 친구의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에는 정말 긴 잠을 잤어요. 자도 잠이 왔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나? 그때부터는 화가 자주 났어요. 불쑥 화가 났다가 그대로 힘이 빠졌다가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다가 어느 날에는 머리를 감다 우는 식으로요. 정신은 없었지만 시간은 계속 갔어요. 봄이 계속 왔어요. 지겹게 벚꽃이 폈고 졌고 날렸고 사람들이 웃었고 저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아니, 느껴요. 죄책감인지 부채감인지 둘을 다 섞은 것인지 모를 불편함을. 겨우 하나 위안이 되던 건 화가 나거나 눈물이 날 때마다 내가 걔를 잊지 않아서 걔가 세상에서 영영 지워지지 않게 버틴다고 믿은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한 위로일까요? 바깥은 또 봄이 오려고 하네요. 할머니, 화단의 꽃은 잘 자라나요? 꽃이 다 피면 한번 구경시켜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그 할머님이 은희가 이제 어머니를 보내고 올 때 꽃밭에 물을 주고 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젖은 흙냄새가 났다. 뭐 이런 또 문장이 있는데 너무 그 할머니의 마음은 뭔가 너무 슬퍼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편지를, 왜냐면 은희는 산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네. 그만하겠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자, 다음 책 예고를 해드리자면요. 다음 책은 저희가 김윤희 작가님이 쓰신 소설 2가지를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집고랑지 준비했고요. 네, 그 다음 주에는 사랑의 작은 책자라는 소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편지다방은 작은 출판사의 책을 모두 소개할 때까지 계속됩니다.